전원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뭐 안전하죠, 그죠?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그냥 등기부상 명의자하고 계약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사 모두 다 하고 공유자 모두 다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그 각자 구역에 대해서 전적으로 임대할 권한이 있어서 공동계약이나 그 뭐 동의,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점포가 뭐 A 점포, B 점포 이렇게 있는데 그 구분 등기가 딱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A, B 점포에 그냥 한 묶음으로 해서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자는 갑을 공동명의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A 점포만 임대한다 라고 하면 A 점포에 대한 소유권은 갑과 을이 이제 2분의 1씩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갑을하고 같이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주인이 요건 A 점포는 갑이고 B 점포는 을이다 이렇게 하면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적어도 을의 동의를 받거나 하는 것이 이제 안전하죠. 그래서 그 질문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각자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난 왜 내 거 아닌데 왜 나를 끼우냐 이런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주인들 말대로 A 부분이 갑, B 부분이 을이면 그걸 등기부상으로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단순 공유관계처럼 보이거든요. 갑을 2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를 법적으로는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그래서 등기부상으로는 공동소유, 단순 공동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 공동이 아니라 일정한 위치, 뭐 오른쪽의 절반, 왼쪽의 절반, 일정한 위치와 면적을 실제로는 소유자들 간에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되는 법인데요.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내부적으로는 단순 소유입니다. 단독 소유예요. 단순한 단독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갑이 주인이 맞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A 부분에 대해서는 갑이 주인이 맞고 B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주인이 맞는 거예요. 단독 소유는. 그래서 각자 단독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계약할 때는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 갑을 간에는 정말 그 뭐 A나 B 상대방 거는 나하고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정확하다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계약관계가 단독으로만 하는 그런 계약관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좀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정확히. 그러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는 전제하에서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니라면은 이게 낭패거든요. 그죠? 그냥 어느 쪽도 그냥 귀찮아서 만약에 안 해주고 있는 건데, 동의를 안 해주는 건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닌데, 한쪽하고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게 임차인이 적법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좀 공유관계 이론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본다면, 공유관계에서 과반수 이상의 소유권자는, 공유자는 관리하고, 이용할, 임대를 결정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점포에 소유자가 3분의 2, 3분의 1 이런 지분으로 나눠져 있다면 3분의 2 지분권자하고 맺은 임대차 계약은 적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반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과반수가 아니죠. 과반수라는 것은 반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 지분권자는 이게 자기 독단적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럼 나가야 돼요, 나중에.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확인서를 좀 받아둔다든지, 나중에 딴소리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이 있어야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신 분 있으시면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 건물에 상당 기간 오랫동안 각자가 이제 자기 점포라고 공유지는 내 점포다. 네. 공유지구니까 너는 몇 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 구분은 안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장기간 오랫동안 5, 6년, 7년씩 거기서 자기만 거기를 이제 임대를 주고 자기가 거기서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예. 여기는 공유지분 되어 있어 각각 구분 지분이 안 돼 있고 예. 공유지분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있고 여기는 내 거 이런 식으로 암암리 해가지고 무슨 계약서 나름대로 있었는데 예. 이게 뭐 필요하냐면서 다 찢어버렸대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니 예. 뭐 다른 데까지 내 것도 아닌데 굳이 관여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공유를 갖고 있는 단체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서로 이제 합의지 않습니까? 소유자들 간에 요건 네 거, 요건 내 거, 요 부분 내 거, 요건 내 거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는 건데 이제 지금 말씀 들어봐서는 구분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아니고. 8분.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게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공유 관계에서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만 합의해가지고는 그게 자기께 온전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일반적인 공유 관계는 그 공유 지분의 범위나 효력이 전체에 다 미치거든요. 그죠? 근데 한 사람 빼놓고 7사람이 합의해가지고 이건 니꺼 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이게 뭐냐 너끼리 난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8사람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계약서를 아까 예전에 걸 찢어버렸다라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8사람이 다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즘 같으면 또 임대인이 일방적인 갑은 아니잖아요. 임차인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권리관계가 불완전하면은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공증을 하든지 합의를 하든지 이런 이제 조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계약할 방법이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뭐 각자 자기들 그 외에는 뭐 설명이 또 없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각자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물론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되면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또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된 경우는 그 자기들끼리라는 것이 한 사람이 빠진 자기들끼리라든지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이 좀 소외된 틈을 타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은 외국가 있는데 나머지 7사람끼리 작당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좋은 자리 차지했다. 나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게 뭐냐 이렇게 된다. 그러면